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밤중에 잠에서 깨거나 움직임이 불편할 정도로 근육 뻣뻣함에 시달리는 시니어분들이 건강한 근육을 지키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은 올바른 음식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쥐남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의 근육 경련을 줄이고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며 움직임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3가지 슈퍼푸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놓치면 후회할 만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영양 꿀팁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째, 계란. 근육 건강과 쥐남 예방에 좋은 친구입니다. 먼저 수많은 근육 건강 식품 중에서도 계란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흔히 겪게 되는 밤중 쥐남, 즉 다리 경련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쉽게 지치는 이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특히 노년기에는 자연스러운 근육량 감소인 근감소증이 찾아와서 경련이나 근육 약화를 더 쉽게 불러오곤 합니다. 이때 계란은 단백질의 보물창고와도 같아서 근육 재생과 유지에 꼭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요. 달걀 1개만으로도 6개일 정도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근섬유 회복과 피로 해소, 그리고 근육 수축 효율을 높여주어 쥐남이 생기는 빈도를 줄여줍니다. 식단에 계란을 꾸준히 포함하면 근육의 힘과 지구력을 키워주어 쥐남이 잦아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와 근육 수축 작용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만약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경련이나 만성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결핍된 노년층일수록 다리 쥐남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계란 노른자는 자연적으로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어 뼈와 근육 건강을 함께 지켜줍니다. 물론 햇볕을 쬐는 것이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실외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이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매일 계란을 먹으면 비타민 D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쥐남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계란만으로는 비타민 D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걀 1개에는 약 40 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노년층에게 권장되는 하루 섭취량은 800, 1000 IU 정도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먹을 때는 강화 우유, 요거트, 연어,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과 함께 곁들여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만약 혈중 수치가 낮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지요. 햇볕을 쬐며 자연 비타민 D도 얻어보시고요. 이렇게 계란을 기본으로 다른 식품과 함께 조화롭게 드시면 근육과 뼈 건강이 더 튼튼해지고 쥐남 걱정도 줄어들 거예요. 비타민 B12와 신경 건강. 계란이 주는 든든한 방패막. 이번에는 계란이 우리 신경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비타민 B12의 흡수가 어렵게 되고 그 결과 신경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쥐남, 저림, 근육 경련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함께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 영양소가 신경을 둘러싼 마이엘린 수초를 튼튼하게 보호해주고 근육과 신경 사이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도와주죠. 덕분에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과정이 원활해져서 당뇨나 고령자에게 흔한 신경병증성 쥐남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노년층에게 비타민 B 실티 결핍이 더 잘 생길까요?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 B12의 흡수가 줄어들고 메트포르민이나 위산 역류약 같은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몸속 B10D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또 육류 섭취를 줄이거나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는 식단을 유지하면 비타민 B10B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근육경련, 저림 감각, 저하 빈혈 등이 나타나면서 근육에도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계란은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B10D를 노년층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에요. 고기나 생선 유제품도 비지위가 풍부하지만 계란은 지방 함량이 비교적 낮고 소화가 잘 되어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딱 알맞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까지 고루 갖추어 완전 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특히 유제품은 드시지만 육류는 꺼리시는 분들에게 계란은 B 수치를 유지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계란을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년층의 경우 일주일에 6-7개의 계란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대신해 계란을 섭취하면 오히려 더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또한 야간 다리 쥐남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에게도 계란이 도움이 됩니다. 야간 쥐남은 근육 회복 부족, 전해질 불균형, 신경기능 저하 등이 원인이 되는데 계란에는 단백질, 비타민, B10, 비타민 D, 칼슘까지 들어있어 근육을 회복시키고 신경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 식사나 아침 식사에 계란을 곁들여 드시면 밤새 영양 밸런스를 유지하며 근육 회복을 돕고 쥐남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단 건강 상태에 따라 계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므로 주치의와 상담해 주세요. 고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노른자 대신 흰자를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계란을 드실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통곡물과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계란은 근육신경,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일주일에 6-7회 정도 꾸준히 드시되 시금치, 채소, 유제품, 견과류 등 다른 영양가 높은 음식들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고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세요. 쥐남을 예방하고 건강한 근육과 신경을 유지하기 위해 내일 아침 식사부터라도 계란 하나를 꼭 챙겨보세요. 근육 건강을 위해 계란은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거예요. 둘째, 바나나. 근육 건강과 전해질 균형에 좋은 과일입니다. 오늘은 바나나가 근육 건강에 왜 그토록 중요한 식품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칼륨은 근육 수축, 신경 신호 전달,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그런데 칼륨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저칼륨 혈증 근육이 쉽게 흥분 상태가 되어 갑자기 쥐가 나거나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대표적인 천연 칼륨 공급원 중 하나예요.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살의 20ml의 칼륨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2%를 채울 수 있답니다. 매일 적정량의 칼륨을 유지하면 근육 수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쥐남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신경 신호 전달도 매끄럽게 이어져서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체액 균형이 잘 맞아 탈수로 인한 경련을 줄일 수 있죠. 특히 하루 1-2개의 바나나를 꾸준히 드시면 근육 경련 발생 빈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륨이 부족하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칼륨은 근육과 신경 사이에 전기 신호를 전달해 주는데 수치가 떨어지면 근육이 지나치게 흥분해 쥐가 자주 나고 신경 신호도 흐트러져 불수의적 근육 수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 세포 내 체액 균형이 깨지면서 근육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식욕 저하, 특정 약물 복용, 이뇨제땀 배출 증가 등으로 칼륨 부족 위험이 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단에 바나나를 포함해 자연스럽게 칼륨 수치를 보충하면 근육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마그네슘 역시 근육 이완과 신경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되고 갑작스러운 쥐남이 자주 생길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ATP 생산을 도와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칼슘, 칼륨의 균형을 잡아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2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근육 긴장과 경련을 예방하는 데 한몫해요. 마그네슘은 시니어분들이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바나나와 함께 견과류나 잎채소 등을 곁들여 드시면 근육 경련 예방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밤중에 자주 발생하는 쥐남 야간 다리 경련은 칼륨, 마그네슘 부족, 혈액순환 저하, 탈수와도 관련이 깊어요. 다행히 바나나에는 칼륨, 마그네슘, 수분을 보충해주는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있어요. 자기 전 12시간 전에 바나나를 드시면 근육을 이완시키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 밤에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근육 긴장을 줄여 숙면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바나나의 비타민 B6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비타민 B6는 신경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 염증을 줄여 근육 회복을 돕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 근육에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주죠. 바나나 한 개에는 약 0.4mg의 비타민 B6가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3%에 해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6가 부족한 노년층은 근육 경련이 더 자주 발생하고 통증과 근육 피로가 심해진다고 해요. 바나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비타민 B6를 섭취하면 이런 신경 관련 근육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보충해 전해질 불균형으로 생기는 쥐남을 예방하고 천연 당분과 수분을 공급해 탈수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또한 나트륨 균형까지 잡아주어 근육 수축과 이완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바나나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쥐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탈수로 인한 쥐남을 예방하려면 물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6-8잔 정도 물을 꾸준히 마시고 바나나를 물이나 코코넛 워터와 함께 드시면 전해질과 수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그럼 하루에 바나나를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한 개의 바나나로도 칼륨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만약 쥐남이 자주 발생한다면 하루 2개 정도까지 드셔도 좋습니다. 단 바나나는 당분이 많으므로 당뇨가 있는 분들은 견과류나 통곡물과 함께 드시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 꾸준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 하루 한 개의 바나나만으로도 근육 기능이 한결 좋아지고 쥐남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 견과류. 근육 건강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바나나나 잎채소가 잘 알려져 있듯이 견과류와 씨앗 역시 근육 건강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에요.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려면 전해질과 단백질을 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견과류와 씨앗은 마그네슘, 칼륨,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한꺼번에 담고 있어서 근육 이완, 혈액순환, 전해질 균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죠. 그럼 어떤 견과류와 씨앗들이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어 아몬드, 호박씨, 캐슈넛 같은 것들은 시니어분들이 근육 경련을 줄이고 튼튼한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리에 경련이 자주 생기고 근육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다행히도 호박씨 28g에는 약 168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아몬드에는 77mg, 캐슈넛에는 74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각각 하루 권장량의 20%와 19% 정도를 채울 수 있어요. 따라서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근육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처럼 칼륨하면 떠오르는 과일이 있지만 사실 많은 견과류와 씨앗에도 칼륨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피스타치오는 28차당 290mg, 아몬드는 200mg가나 캐슈넛은 16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어 땀으로 손실된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해줍니다. 운동 후 혹은 몸이 쉽게 지치는 날에 견과류와 씨앗을 곁들여 드시면 근육 회복과 경련 예방에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이 좋은 이유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동시에 공급해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고 건강한 지방을 함유해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와 아마씨는 근육 염증을 줄이고 아몬드와 캐슈넛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야간다리 경련도 줄여줄 수 있답니다. 특히 만성 근육 통증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호두, 아마씨, 아몬드를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견과류와 씨앗에는 항산화제와 항염증 성분이 풍부해서 근육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낮춰주며 근육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어떤 견과류와 씨앗이 특히 효과적일까요? 호박씨는 마그네슘 함량이 가장 높고 아몬드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동시에 공급해줍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 함량이 가장 높아 전해질 균형에 좋고 캐슈넛은 혈액순환을 돕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근육 염증을 줄여주는데 탁월하죠.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견과류와 씨앗은 영양이 풍부한 만큼 칼로리도 높은 편이라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한 줌 약 28리워 정도가 적당하며 아몬드 20알이나 씨알류는 2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와 전해질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운동 후나 자기 전에는 근육 이완과 회복에 좋습니다. 단, 견과류와 씨앗은 칼로리가 높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 염분이 많은 가공 견과류는 탈수를 유발해 오히려 근육 경련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생으로 드시거나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구운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대체 식품을 드시거나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소화가 예민하신 분은 견과류와 씨앗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씩 나눠 드시면서 적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루 한 줌의 견과류나 씨앗을 식사에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근육 건강을 지키고 쥐남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걸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가볍게 걸었던 것도 이제는 발걸음이 느려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 같아. 혹시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이라서 그냥 받아들이고 천천히 살아야 하나 고민되시나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힘을 되찾고 몸의 움직임을 회복하며 에너지를 높이는 건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큰 돈을 들이거나 갑자기 모든 걸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쉽고 강력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를 차근차근 쌓아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가지 팁은 일상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팁들은 매일의 루틴을 새롭게 하고 에너지와 활력을 더해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으신 분, 유연성을 높이고 싶으신 분, 혹은 단순히 하루하루 더 활기차게 보내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팁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앞으로의 삶에서 저에게 감사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이 영상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이를 혹시 기대와 달랐다면 0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숙면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의 열쇠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잠입니다. 잠의 질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은 단순한 쉼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꼭 필요한 힘이 됩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 유지의 기둥입니다. 혹시 요즘 잠들기 어렵거나 한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숙면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숙면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받쳐주는 든든한 축이 되어줍니다. 잠이 드는 순간 우리의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상처를 스스로 회복하며 면역체계가 새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쌓인 힘은 다음 날을 살아갈 에너지가 됩니다. 잠은 우리의 기억력을 선명하게 하고 사고력을 맑게 해주며 하루의 기분마저도 안정시켜줍니다.
그러나 제대로 쉬지 못하면 작은 것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자주 깜빡깜빡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머릿속이 뿌연 안개처럼 멍한 느낌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몸의 배터리가 금세 방전되는 듯한 기분이 들면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일상도 어느새 큰 짐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잠 부족은 스트레스를 키워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어나면서 삶이 더 버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과 마음의 변화로 인해 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스트레스나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잠이 방해받기 쉽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수면 장애는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새 우리의 기운과 인내심, 그리고 행복감까지 천천히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이 밤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숙면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로도 평화롭고 회복력 있는 잠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몸소 느꼈습니다. 숙면을 되찾기 위해 큰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지만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잠을 삶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면 삶의 활력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실을 조금 더 포근하게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전등 불빛을 낮추고 은은한 촛불 하나를 켜두거나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심호흡을 천천히 하며 하루를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준비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차분해져 편안한 숙면을 맞이할 준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같은 전자기기를 잠시 꺼두세요.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몸은 잠들기 전 충분한 이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깊은 잠에 들 수 있으니까요. 잠은 단순히 피곤함을 풀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돌보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매일 밤 충분히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활력과 생동감을 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건강을 위해 오늘 밤부터라도 숙면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세요.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둘째, 움직임이 줄어드는 생활의 위험성. 혹시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멈춰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 놀랄 만큼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앉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자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도 식사 시간에도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의자나 소파가 마치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최고의 안식처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몸을 쉬게 하려는 본능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편안함 뒤에는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장은 별 문제 없는 듯 보여도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은 우리 몸에 분명한 해를 끼칩니다. 몸이 금세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서서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우리가 지키고 싶은 독립성마저 위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서는 일이나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조차 힘겨워진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일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독립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앉아있는 생활은 단순히 근육이 뻐근하고 관절이 굳는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 전체에 천천히 스며드는 위험으로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지만 결국 몸 곳곳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다리 쪽으로 흐르는 혈액이 식으면서 심장은 그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은 점차 약해지고 몸의 유연성마저 잃게 되어 결국에는 기본적인 동작조차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가 아니라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현실이며 오래 앉아 있을수록 심혈관 건강과 이동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의 힘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은 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으로 가는 문을 열어두게 됩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지면 살이 쉽게 붙고 한 번 붙은 살은 좀처럼 빠지지 않아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시작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각종 질환이 꼬리를 물고 따라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랜 시간 움직임이 적으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뇌의 화학작용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겨 머리가 멍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결국에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더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 모두에 서서히 스며드는 움직임 부족의 위험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피해는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점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행동이 내일이나 다음 주에 바로 티가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영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언젠가는 당신의 몸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고 만성 통증이 찾아오며 사소한 움직임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은 단순히 특정 질병을 피하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자립성과 자유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주방까지 걸어가는 일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상상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으신가요? 물론 생각하기도 싫은 현실이지만 규칙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향하게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헬스장에 몇 시간씩 갇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걸음씩 하루하루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매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TV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마트나 시장에 갈 때 일부러 조금 더 멀리 주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당장은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결국에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잘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육을 튼튼히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삶의 활력을 이어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목표는 거창한 운동 루틴이 아니라 하루 중 어느 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1분이 쌓여서 에너지를 북돋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어 당신을 더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줄 테니까요. 물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편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우리 사회가 워낙 앉아있는 문화를 당연시하다 보니 앉아서 쉬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 움직임을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그 순간이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편안함이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는 선택을 할 때마다 사실상 당신은 미래의 자유와 독립성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젠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결단을 내려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세요. 그리고 몸을 움직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활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의 대가는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몸을 움직이는 삶을 선택하세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국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 햇빛의 힘을 삶에 불어넣기. 햇살은 단순히 피부를 덮어주는 따스한 빛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생명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비타민 D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비타민 D는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지만 사실 뼈와 근육 면역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해지면 뼈가 약해지거나 근육통, 관절 통증, 심지어 낙상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는 분들에게는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이 커다란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햇빛인데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실내에만 머무는 동안 우리의 몸은 이 중요한 활력의 에너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을 받는 일은 결코 거창하거나 많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정적인 생활로 바뀌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단 10분만이라도 밖에 나가 햇빛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 몇 분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햇빛은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기분까지도 한층 밝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숙면을 돕고 활력과 맑은 정신을 선물합니다. 매일같이 자연의 빛을 받는 일은 몸에 부드럽게 재부칭 버튼을 눌러주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몇 시간씩 햇볕 아래 누워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10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마당이나 베란다에 앉아 바람을 쐬면서 햇살을 맞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웰빙을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짧은 순간의 햇빛이 몸과 마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머릿속을 맑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 햇빛을 못 쬐다가 잠깐 밖에 나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 기분이 놀랄 만큼 좋아지는 것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마치 햇살의 따뜻함이 몸속까지 스며들어 뻐근했던 근육과 마음까지도 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물론 피부 보호를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햇빛이 주는 건강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햇살이 주는 자연의 에너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그 에너지를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동네 산책길에서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면서 혹은 베란다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순간들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자연과 연결해주고 우리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햇빛을 삶의 일부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뼈가 튼튼해질 뿐 아니라 정서적 회복력까지 높아집니다. 햇볕을 받으며 잠깐이라도 스스로에게 집중해보세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몸이 더 활기차지고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나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세상사가 아무리 버겁게 느껴질 때라도 잠시 밖으로 나와 햇살을 쬐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스스로도 놀라실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햇빛의 따스한 손길을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보세요. 매일의 이 작은 순간들이 건강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넷째, 다리 운동 간단하게 시작하기.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게 다리가 쉽게 지치거나 무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몸의 변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한때 힘과 활력의 상징이었던 다리가 어느 순간 우리를 배신하듯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졌던 걷기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큰일처럼 느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근육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짐처럼 여기게 되고 결국에는 몸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다리는 결코 우리를 짐처럼 만들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나이에 상관없이 몸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60대, 70대, 80대라고 해서 근력을 키우는 것이 늦은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거창한 헬스장 등록이나 숨이 턱 막히는 고강도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단 하루라도 몸을 움직이겠다는 작은 다짐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움직임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근육을 돌보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어느새 유연성과 힘이 서서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변화의 문이 닫힌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몸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몸을 혹사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몸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여서 몸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놀라실 거예요. 힘든 근력 운동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리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연습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튼튼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깨어나며 힘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도전하고 싶다면 탄력 밴드를 이용해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무리 없이 하체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단순히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도 지켜줍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낙상의 위험도 줄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며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쥐는 기분이 듭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작은 노력들이 얼마나 값진 선물이 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다리를 위한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그 몇 분이 몸을 더 편안하게 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주며 일상을 한층 더 자유롭고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통증이나 무거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다리 근육을 돌보고 아껴주세요. TV를 보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혹은 다리 들기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에는 더 튼튼하고 더 독립적이며 무엇보다도 활기찬 삶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5째, 요가 또는 태극권 연습하기.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삶에는 경험과 지혜가 자연스레 쌓여갑니다. 하지만 그만큼 몸의 이곳저곳에서 느껴지는 변화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지요.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동작들이 이제는 사소한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 가뿐히 일어서던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일마저 힘겹게 다가오고 예전처럼 잘 움직이던 관절은 뻣뻣해지고 근육은 쉽게 굳어버립니다. 몸이 보내는 이 신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져서 마치 내가 타고난 몸의 통제권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듯한 두려움을 안겨주곤 합니다. 그렇게 몸이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을 때면 우리는 자연스레 자신감을 잃고 하루하루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몸이 변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요가와 태극권입니다. 요가와 태극권은 단 몇 분의 시간만으로도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키우고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되찾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나이나 체력 유연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굳었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50대든 70대든 심지어 90대 어르신들도 내 몸에 맞게, 내 호흡에 맞게 천천히 동작을 이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운동들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요가와 태극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요가는 단순히 근력과 유연성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심장을 다독여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태극권은 마치 바람결에 춤추듯 부드럽고 유려한 동작을 통해 몸과 자연이 하나 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 동작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며 스트레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극권을 하고 나면 마치 몸과 마음이 모두 정리되고 정화된 듯한 기분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요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돌봅니다. 몸을 억지로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며 내 호흡에 맞춰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몸이 덜 유연하다고 망설이지만 사실 요가의 아름다움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부터 천천히 성장해가는 데 있습니다. 가끔은 그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내 몸을 가만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듯한 편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가와 태극권을 매일의 루틴 속에 조금씩 스며들게 하면 어느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몸이 아픈 것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낙상 위험을 줄이고 균형 감각을 키우며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자신감과 독립심을 되찾는 기회가 됩니다. 단 몇 분만이라도 하루하루 작은 노력이 쌓이면 결국에는 내 삶을 한층 더 풍요롭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요가와 태극권의 좋은 점은 장소나 시간 장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거실의 작은 공간 창가, 한쪽 아니면 동네 공원의 평상에서도 충분히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느린 호흡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깐이라도 요가 매트 위에 앉아 몸을 풀고 호흡을 고르고 내 안의 긴장을 내려놓아 보세요. 이처럼 작고 단순한 움직임이 주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늦었다는 법은 없습니다. 요가와 태극권은 그 어느 때라도 내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고 치유하며 평화를 찾아주는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운동이 주는 깊이는 더욱 커지고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잠시라도 내 몸과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요가와 태극권이 이끄는 길을 따라 더 건강하고 평온한 나를 만나보세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단단한 축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가와 태극권을 일상에 통합함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이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한 신체 개선을 넘어 우리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주며 몸과의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든 오랜만에 다시 도전해보려는 분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점을 배우셨나요? 요가나 태극권의 어떤 부분을 가장 기대하며 일상에 적용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느끼신 점과 앞으로 직접 실천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0세를 넘어선 이후 여러분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으신가요? 매년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사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시지만 어떤 분들은 점점 활력이 떨어지고 건강 문제와 피로를 느끼며 살고 계십니다. 그 차이는 종종 몇 가지 핵심 징후에서 드러나는데 이들은 작지만 매우 강력한 신호로 앞으로의 삶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7가지 징후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미신이 아니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신 분들에게서 연구자들과 의사들이 발견한 실제적인 패턴입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생활 습관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미처 지나쳤을 수도 있는 작은 것들이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 징후들을 알아차리게 되면 여러분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뚜렷한 방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징후 걸음 속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70세가 넘은 이후 여러분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징후 중 하나는 유전자 검사나 병원 기록 식단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걸음 속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일정한 속도로 힘차게 걷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걸음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걷는 속도는 단순한 신체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근력과 심혈관 기능, 심지어 뇌 건강까지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몸의 여러 기능이 함께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김진수 씨와 박준호 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김진수 씨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신호등을 건널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몸이 한결같이 균형 잡히고 힘차게 움직입니다. 반면 예전에는 활발했던 박준호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친구들과 걷다가도 자주 쉬어야 하고 가끔은 발이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김진수 씨의 꾸준한 걸음걸이는 몸의 여러 기능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면 박준호 씨의 느린 걸음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느려진 게 아니라 근육 약화, 혈액순환 문제 혹은 초기 신경계 이상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리는 곧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몸 전체의 회복력과 저항력도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걷는 속도는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주 걸을수록 다리는 더욱 튼튼해지고 몸의 활력도 유지됩니다. 혹시 요즘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하루에 조금이라도 더 걸어보고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 근력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얼마나 빠르게 인생을 걸어가는지가 여러분의 수명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걸음 속도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쉽고도 확실하게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징후 악력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손을 맞잡는 그 힘, 즉 악력이 앞으로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노년층의 전반적인 활력과 근육 건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단단하고 안정된 악력은 튼튼한 근육, 원활한 혈액순환, 그리고 건강한 신경계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악력이 약해지거나 점점 줄어드는 건 근육량 감소와 노소에 더 나아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대구에 사는 78세의 이성민 씨는 평소 악력이 좋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가벼운 아령 운동을 하고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 때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았죠. 그런데 같은 또래인 김상호 씨는 언젠가부터 병뚜껑을 열거나 무거운 가방을 드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실 그의 약해진 악력은 몸속 근육량 감소의 신호였고 이는 낙상이나 골절, 심지어 기대 수명까지 줄어들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우리의 손은 단순히 물건을 쥐는 도구가 아니라 전반적인 근육 건강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손의 힘이 약해진다는 건 몸 전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수록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악력은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테니스공을 쥐거나 손목 근력기구를 사용해보고 가벼운 덤벨을 들며 손과 팔 근육을 단련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잠시 시간을 내서 자신의 악력을 점검해보세요. 누군가와 악수할 때 예전만큼 힘이 느껴지지 않거나 평소 작은 물건을 쥘 때 손에 힘이 빠진다고 느껴지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단단히 무언가를 잡을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징후, 한 발로 서 있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막상 몸이 휘청거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에도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강력한 지표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균형 감각이 약해진 분들은 낙상이나 골절, 심지어 인지 저하까지 더 쉽게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70대 이후에도 균형을 잘 유지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72세의 박순자 씨와 이정희 씨를 떠올려 볼까요? 박순자 씨는 평소 걷기를 즐기고 매일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를 빼먹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발을 들고도 10초 이상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설 수 있습니다. 반면 또래인 이정희 씨는 오랫동안 균형 운동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발로 서보려 했더니 몸이 금세 흔들려서 벽이나 가구를 붙잡아야만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죠. 이정희 씨가 느끼는 균형 감각의 저하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근력 저하, 신경계 이상, 심지어는 뇌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균형 감각은 튼튼한 다리와 예민한 신경계, 그리고 건강한 두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유지되는 법입니다. 혹시 요즘 걷다가 자주 휘청거리거나 방향을 바꿀 때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시거나 벽이나 의자에 의지해 걸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실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도 균형 감각은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희망이 됩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발끝에서 발 뒤꿈치로 걸어보거나 가벼운 태극권 동작을 따라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테스트 해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을 들어보세요. 10초 이상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으신가요? 만약 어렵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기셔서도 안 됩니다. 오늘부터 균형 감각을 조금씩 단련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건강하고 안정된 걸음을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징후, 수면 패턴. 밤에 얼마나 깊이 잘 자고 있는지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에서 독소를 배출해 건강을 유지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가 넘은 분들 중에서 일정한 수면 패턴을 지키며 깊고 질 좋은 잠을 자는 분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밤마다 잠을 설치거나 쉽게 깨는 분들은 기억력 저하, 심장질환, 면역력 약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인천에 사는 75세의 최영호 씨와 박태수 씨 모두 70대 중반입니다. 최영호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약 7시간 정도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는 편입니다. 반면 박태수 씨는 한밤중에 자주 깨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잠이 오지 않아 다시 잠드는데 애를 먹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영호 씨의 몸과 마음은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냅니다. 하지만 박태수 씨는 뇌가 자주 멍한 상태가 되고 낮에도 피로감을 느끼며 혈압까지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그의 수면질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밤사이 자주 깨거나 잠들기 어렵거나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날이 반복되시나요? 그렇다면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낮은 활동량, 혹은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진단받지 못한 건강 문제까지 원인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수면의 질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사용 시간을 줄이고 일정한 취침 시간을 지키며 아침 햇빛을 쬐거나 밤늦게 과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돕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 스스로의 수면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피곤하게 깨어나시나요? 밤사이 자주 깨시나요? 아니면 예전보다 수면 패턴이 달라지셨나요? 이제는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가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5번째, 징후 식욕과 식습관. 70세 이후의 식습관은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식욕은 몸의 힘을 지키고 면역 체계를 튼튼히 하며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갑작스럽게 식욕이 줄어들거나 식습관이 흐트러지면 몸에 숨어있던 건강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고 노화를 더 빠르게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광주에 사는 74세의 김명자 씨와 이순희 씨를 떠올려 보세요. 김명자 씨는 식사를 즐기며 제철에 나는 싱싱한 채소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며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매끼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하루가 활력이 넘친다고 하죠. 반면 또래인 이순희 씨는 언젠가부터 예전만큼 배가 고프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간편식이나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되었고 작년 한 해 때 해 동안 의도치 않게 체중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순희 씨가 놓치고 있던 것은 식욕 저하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고 이는 근육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면역력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식욕 저하는 소화기 문제, 호르몬 변화 혹은 초기 인지기능 저하와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근육부터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근력이 줄어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낙상 위험이나 각종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식욕이 줄거나 조금만 먹어도 쉽게 배가 부르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면 꼭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70세 이후의 식사는 배만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간이죠. 제철 채소와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으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그리고 혹시 식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 신호를 통해 몸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식탁 앞에 앉아 식사를 즐기고 계신가요?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챙겨서 몸의 힘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부터 식사에 흥미를 잃고 에너지가 줄어드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식사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건강과 독립적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6번째 징후, 스트레스 관리 능력. 70세가 넘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으로의 건강과 수명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의 위험을 높이며 노화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분들은 노년기에도 더 건강하고 활기차며 정신적으로도 또렷한 삶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76세의 김영수 씨와 박종태 씨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두 분 모두 예상치 못한 병원비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친구들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길게 끌지 않고 풀어가는 편입니다. 덕분에 힘든 순간에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며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죠. 반면 박종태 씨는 스트레스를 쉽게 떨쳐내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종태 씨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낮에는 기운이 빠져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부터 심장질환까지 거의 모든 노화 관련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자주 예민해지거나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거나 마음이 쉽게 지치고 무력감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명상, 가벼운 운동, 깊은 숨 고르기, 혹은 친구와의 대화처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도전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금방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나요? 아니면 걱정을 붙잡고 스트레스에 휩싸이시나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가짐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태도는 단순히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을 돌아보세요.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7번째 징후, 사회적 연결. 여러분 70세 이후에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구 가족 지역 사회와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외로움은 심장질환,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는 사망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만큼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지지를 넘어 실제로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대전에서 사는 78세의 김영숙 씨와 박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김영숙 씨는 여전히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동네 독서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죠.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가 풍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씨는 예전에는 활발하던 친구 관계가 하나둘 멀어지고 가족에게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외로움이 서서히 스며들었고 기분도 가라앉으며 건강까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정서적 지지를 넘어 몸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뇌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몸 안에서는 건강을 지켜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활력을 주기도 하죠. 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전화 통화나 모임이 줄어들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사람과 이어져 있다는 건 반드시 매일같이 북적이는 모임에 참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전 친구에게 안부를 묻거나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거나 하루 한 번이라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려는 작은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맺는 관계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건강과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관계를 맺는다는 건 단순한 행복을 넘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길을 열어주는 소중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119까지 징후에 대해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잠시 멈춰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되돌아보세요. 여전히 힘차고 자신감 있게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느새 작은 변화들이 찾아와서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듣고 계신가요?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 걸음 속도, 악력 균형 감각 수면에 질,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 모두 여러분이 직접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미래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실천들이 앞으로 남은 삶의 길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혹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의사가 먼저 말해주기 전에 스스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더 자주 걸어보고 근육을 키우고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고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며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길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보실 계획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며 큰 동기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